안녕하세요. 자, 기조 강연에 이어서 저희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지금 연결돼 있죠. 설린 인터넷고 정찬호 학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등학생이고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보교육이란 이 주제로 가지고 정찬호 학생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등학생 개발자 나에게 정보교육이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설린인터넷 고등학교 재학생인 정찬유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설린인터넷 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작년 3월에 이제 마스크 재고가 부족을 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적 마스크 실시간 재고 앱인 웨어 마스크를 개발 및 운영을 해서 40만 사용자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긍정적인 정보교육 사례들을 이제 적어서 2020년 신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수기 공모전에 제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당시 그때 제가 제작했던 웨어마스크라는 앱의 화면인데 아마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겪은 일,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있어서 정보교육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일찍 접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고 방과 후 교실에서 이제 홍보활동 일환으로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불러놓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3.0 버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 버전도 없었고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제가 이거를 체험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서 직접 설치해서 직접 해보고 이걸 하면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낀 것에서 비롯해서 아 프로그래밍 재밌네 이거 좀 더 해볼까 하면서 조금씩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아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아 내가 프로그래밍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정보교육 열풍하면서 이런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라서 제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이제 정규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나 정보교과를 아예 다루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을 굉장히 어렵게 설득을 해서 유료 온라인 강의와 프로그래밍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근데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국영수 공부만 했지 뭔가 논리적 사고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그냥 언어를 조금 알려준 다음에 순서도를 그리고 문제를 풀고 비슷한 코드를 짜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 출력하는 코드를 보는 데만 이틀이 걸릴 정도였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다닐 때 저처럼 컴퓨터에 관심이 많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이제 컴퓨터 동아리도 만들고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와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아, 왜 우리 학교에는 정보 과목이 없는 걸까? 정보 과목이 있으면은 수행평가도 그냥 다 만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아, 이게 왜 없지? 하면서 굉장히 이런 정보 과목이나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그 정보 교육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중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긍정적인 정보 교육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어린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후배들한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뭐,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나라고 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큰 전환점이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알게 돼서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수강을 하게 된 설린인터넷 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같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물론이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
혹은 웹이나 서버 개발, 리눅스나 보안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개발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하던 것처럼 단순히 똑같은 언어 배우고 문제 풀고 비슷한 코드만 쓰는 것보다 이게 오늘날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뭐 AI, IoT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과 최근 또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컨텐츠, 뭐 앱이나 웹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몸소 경험하는 거에서 훨씬 더 큰 흥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 중에서 앱 개발에 제가 굉장히 많은 적성과 매력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모바일 개발자라는 제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요 영재학급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서울인 인터넷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입학하고 나서 제 마음에 제일 꼭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전공 동아리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과에는 앱 개발, 웹 개발 혹은 게임 제작, 서버 운영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공 동아리들이 있는데 저희 서울인 인터넷 고등학교가 IT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이제 정규 교육과정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관련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거는 개인의 적성, 그러니까 앱 개발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앱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개인의 적성에 다 맞춰서 이루어지긴 조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한계를 넘는데 이런 전공 동아리 시스템 같은 이런 통로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될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정보 교육에 제가 이런 것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이 친구들이 더 일찍 접할 수 있도록 일단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 과정의 실수나 이런 게 확대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논리적인 이해를 기르고 이제 단순히 하나 그냥 국영수 과목처럼 문제집만 풀게 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컨텐츠를 직접 접하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실수나 그런 부족한 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추가로 배우고 또 다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 교사와 함께하는 교내 컴퓨터 동아리나 아니면 유익한 이런 체험활동 같은 정규 교과만으로 약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학습을 위한 창구가 다양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학생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 우리가 정보교과에 일찍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AI에 일찍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런 경험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면 그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앞을 결정할 때, 아까 이제 논리적 사고를 말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일찍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찬희 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뭐 지금 바로 질문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러면 정보교육학회 회장 이재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교육학회장 이재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 정보교과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앞서 두 분의 그 발제자분 주제 발표해 주신 박현재 소장님과 그다음에 서정현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에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학생이신 정찬효 학생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등학교부터 정보 교과가 정상화돼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그 발제 제목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 정보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현재 초등학교 정보 교과의 문제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의 생각, 핵심 생각 좀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의 생각, 그리고 왜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초등 정보 교과의 문제, 현재의 문제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었지만 17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 17시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교육 전체 시간수로 봤을 때 5,892시간에 0.28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매우 적은 시간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시기의 문제입니다. 교육 시기가 6학년 중후반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자녀들 학부모 입장에서 미래 세대 역량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만 놔둘 학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원격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그 ICT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교육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연계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과 중학교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단절되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시간수 부족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초, 중, 고 교육 연계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건 정보교육학회 자체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그 2,780명의 학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1,848명, 66.5%의 학부모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사교육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1,848명의 사교육, 소프트웨어 사교육을 시행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이유를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이 학교 교육 부족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면은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의 이유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교육에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학부모들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진로와 직업 선택. 학부모님들도 소프트웨어 AI 역량이 있어야 미래 사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학교 교육이 안 되니 사교육에서 받는 겁니다. 또 하나, 미래 핵심 역량 개발 19.9%, 핵심 역량이 소프트웨어 AI 역량이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교과를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음악도 가르치셔야 되고 미술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국영수는 마찬가지고. 그럼 이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이것도 정보교육학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918명의 선생님들, 전국 각지에, 그 다음에 모든 학년에 걸쳐서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ICT 교육, 소프트웨어 AI 교육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90%가 넘죠. 그 다음에 수업 시수 확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과 신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초등 교육부터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박현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21년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 상위 10위권의 기업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1위, 3위, 4위, 5위, 6위, 1위, 3위, 4위, 6위, 7위 기업의 CEO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교육의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보교육의 조기 교육 수혜자라는 거죠. 정보교육을 일찍이 접했기 때문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초중등 교육법 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뭘 교육해야 되느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국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국민 생활 하기 위해서 ICT 소양 필요하겠죠?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도 가서 키오스크를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AI 역량이 강화되겠죠. 회장님 시간 좀 네.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예. 한국정보교육학회 이재호 회장님께서 초등 조기부터 ICT라든지 즉 이제 속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기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설린 인터넷고 학생 정찬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은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이제 이재호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디바이드 격차가 생긴다. 우리나라 요즘 핫 이슈가 격차입니다.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실제 이제 디지털 리선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인데 공교육에서 이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격차들은 더 벌어지리라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과학회 회장 나영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초중고 정보교육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학회 회장 나연목입니다. 저는 이제 초중고 정보교육 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뭐 저희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이제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산업혁명으로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뭐 1차, 2차는 잘 아시듯이 이제 증기기관, 전기 발명에서 시작이 됐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이제 비롯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3.5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산업에 이제 완전히 융합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면서 전체 산업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고 이제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든 업무 영역에서 소프트웨어하고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특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그 가상회의라든지 뭐 줌과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뭐 스마트워크가 디지털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0%가 AI를 활용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AI라는 것은 4차 산업시대 디지털 경제로 이끌어가는 디지털 사회에서 기본 골격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뭐 잘 알려진 사례로 유통업 분야에서 월마트가 그 소위 이제 오프라인의 강자였는데 그 월마트가 많은 매장이 문을 닫고 이제 디지털 기업인 아마존의 그 이커머스 기업에 이제 굴복한 사례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금융업 쪽에서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전통적인 금융업종인데요. 이 금융 기업이 이제 골드만삭스 자체가 자기네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업에서 자기네는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동차도 이제 과거에는 다 기계 전자 기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AI 기반으로
변신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구글과 애플은 전통적인 검색 엔진 스마트폰 회사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자동차를 출시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내로 이제 구글과 애플의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잘 알려진 얘기가 이제 우리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 코닥 필름이 결국은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디지털화 추세로 인해서 필름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 허가를 받아서 기사회생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산업계 트렌드를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이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뭐 이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갈림길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인 아날로그는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중심이 되었다면,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시대는 아까 뭐 서정현 교수님 강조하셨지만 컴퓨팅 사고력,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이 아주 가장 핵심 기초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디지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는 결국은 이제 어릴 때 가장 그 뇌가 유연할 때,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이제 배웠을 때는 모국어로 마더텅으로 이제 기억이 돼서 평생 기억이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배우면 이제 외국어가 돼서 우리가 뭐 영어 배울 때 보면 영어 단어 매일 까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시절에 그 뇌가 유연할 때 미리 그 조기 교육을 받는 것이 평생 갈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탄탄한 어떤 소양 체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과 AI 활용 능력은 우리 4차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이제 필수 역량이므로 반드시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해외 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저 영국 사례, 뭐 일본 사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도 초중고 소프트웨어 AI를 굉장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K-12 그 for AI라고 AI for K-12라고 해서 인식, 표현, 추론, 학습, 내추럴 인터랙션, 뭐 소셜 임팩트 같은 AI 핵심 기술을 초등학교 12년 내내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업은 어떤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재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 그리고 이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KOI,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 정보과학회에서 이제 그 주도로 영재 육성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 이제 2015년 교과 과정에 그 소위 초등학교 뭐 5, 6학년 17시간, 중학교 1년 동안 34시간의 정보교육 과정이 도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더구나 뭐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수가 적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향후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2020년, 22년 교육 과정은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시수를 현실화해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연간 34시간에서 한 136시간 정도, 중학교는 이제 매년 34시간씩 적어도 102시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적어도 한 학년 정도 34시간 정도는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육이 될 것 같고, 이런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제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연목 교수님께서 뇌가 말랑말랑할 때, 아까 소프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시대, 우리가 막 4차 산업혁명, 우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요한 역량들을 말랑말랑할 때 빨리 깊숙이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교사협회, 정보교사연합회 회장님이신 정웅열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토론 내용은 정보교육과정의 개편, 혁신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신중학교의 정보교사 정웅열입니다.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정보,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정상화 또 확대를 위한 또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정보교사로서 이 교육이 왜 확대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교육은 교육적 행위를 바탕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고 교육의 3요소는 학생 교육과정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3요소가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주체입니다. 특히 학생을 둘러싼 외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또 고려해서 학생의 능력, 노력 이것만이 학생 역량을 함양하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교사로서 앞서 많은 패널 분들의 발표 중에 정찬효 학생의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과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정찬효 학생처럼 성장했을까? 또 정찬효 학생이 저렇게 성장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을까? 이것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남긴 과제로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또 6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백워드 기반의 교과과정 설계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방향과 성격에 비해 편제, 시수, 과목 등의 변화가 미흡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 중에 하나였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이걸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정보교과의 시수가 매우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별로 정보교과의 시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 고등학교에서는 정보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노력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지 심지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잘 배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중심으로 정보 교과 과정을 개편했고 또 중간에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선택 과목을 도입했는데요. 사실 7차 교육과정부터 보편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띤 정보 교과가 7차 교육과정에서의 ICT 교육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시수가 부족하고 편제상의 불리함이 지속되다 보니까 ICT 내용은 또 빠지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의 위계를 설정하고 또 AI 교육에 대한 방향성 혼재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에서 정보교과의 성격, 목표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교사 대상으로의 혼란은 물론 타국과 교사들, 앞서 서정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타교과에서는 정보교과의 성격, 목표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특성화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과목이 부족한 또 시수, 편제상의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정보교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든 전문교과 과목이든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 급에 있는 학교 종에 있는 과목들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교육과정의 계속성, 연계성을 배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중고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 특성화, 특목고에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명확한 위계 설정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시수 그리고 과목 체계의 변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의 시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정보교사의 의지나 역량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은 탄력적인 학교교육과정, 즉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은 탄력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유례없는 기준 시수, 총론 편제표 밑에 제시된 중학교 정보 34시간이라는 유례없는 기준 시수 표현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학교 3개년 동안 1%밖에 안 되는 시수를 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인재를 성장시켜야 되는 부담을 정보교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족한 시수로는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없고 교사들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충분한 교사도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교사의 부담감은 계속 증대되고 겸임, 순회, 근무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많은 무력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정보교사들은 정의로운 정보교육을 원합니다. 이때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들어가는 말에 제가 써놨는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있던 어떤 지역에 있던 어떤 교사를 만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 능력이 학생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 선택과목 여부, 학교에서의 별도의 어떤 시수, 그리고 교사의 재구성, 전문성에만 너무 크게 의존해서 사실상 필수 교육과정이 아니고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한 교육 내용, 시수를 포함한 필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서 정의로운 정보교육 그리고 정보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즉 연계성과 계속성을 지켜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보교사의 핵심 융합교육 역량도 강화시키면서 타교과 또 관리자, 전문직의 인식 전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연수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보교사로서 정상적인, 즉 정보, 소프트 AI 교육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정보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정의롭고 평등하고 불평등이 없는 그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열 회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 틀에서 일부를 빼서 넣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마 편대성의 분리가 제대로 있지 않고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은 보편 교육이 됨으로써 교육의 내용의 구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 이제 기존에 있는 시수, 내용 태계 갖고는 내용 요소 구성을 적절성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구조적인 단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웅열 회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누구 나오셨는가요? 장영준 대표님, 루이드. 맞죠? 안 들리는가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과 끝을 정말 멋있는 두 분께서 해주시네요. 미래의 장영준 대표가 될 정찬호 학생 지금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저 루이드 대표님 제가 존경을 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더 존경을 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이제 실제 진짜 잘생겼습니다. 여기 유튜브로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덜 잘생기게 보고 한 공유만큼 잘생기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영준 대표님은 본인이 직접 소개를 조금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리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AI 튜터의 기초 기술과 이제 기술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6년째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대략 한 84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지금까지 유치를 하고
현재는 리드가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로 사실 이제 많이 유명해지기는 했었는데 현재 리드의 사업 영역은 브라질 그리고 이집트, 콜롬비아, 미국의 교육부와 그리고 그 각 국가의 가장 큰 교육 기업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지금 성장을 해서 지금 넥스트 유니콘에 선정이 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교수님 제가 한 5분 정도 기조 발언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그 정찬유 학생 발표부터 지금 이 세션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정찬유 학생 같은 분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리드에서는 지금 현재 200명 정도의 임직원분들이 150명 정도는 한국분 그리고 50명 정도는 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가 AI 사이언티스트거나 아니면 개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사실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에 그리고 가장 높은 어떤 스펙과 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렸을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컴퓨터 혹은 프로그래밍 그리고 알고리즘을 접했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분들의 사고력이나 또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 중 등 학교 시절에 프로그램을 교육한다라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상상하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히 내가 장난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혹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혼자서 주도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해봐야 나의 DNA로 자리 잡는 것이지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함양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적인 사고 능력의 영역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은 함수형 사고 능력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객체 지향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함양하고 더불어서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사실 저희 시절에는 잘 모르고 수학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학과 과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왜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왜 키워야 하는지를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중등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은 사실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 더 말씀하시는데. 네. 대표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대표님. 네네.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블록 기반 언어 가지고 초중등 단계부터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상상한 것을 아까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것같이 희열이 있는 게 없거든요. 실제 우리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본인 걸 만들었다는 그 뿌듯함, 그 자신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정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앱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요. 수학과학도 아마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저는 보고 설린 인터넷과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이런 학교들도 그런 학생들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아까 이제 DNA 어렸을 때부터 그런 DNA를 만들어주자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인재를 기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 AI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아마 질문들을 저희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발표했던 발제자를 보고 토론자님께들 모두 다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고 좋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였고요. 가장 재밌는 게 노트북 한 대씩 꼭 놔둬라.
노트북이 있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학교에다 노트북 한 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금 질문들은 안 들어와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혹시 우리 중에 서로 토론하신 분 중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할까요? 네네네. 자, 오늘 정찬희 학생 우리 같이 오늘 참여를 했죠? 정찬희 학생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네. 네. 오늘 같이 참여한 소감이 어떤가요? 오늘 이제 각 분야에 있는 회장님들도 뵙고 그다음에 장현준 대표님 봤잖아요. 미래에 아마 정찬희 학생이 될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장현준 대표님께 할 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느낀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먼저 영광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장영준 대표님 이제 리드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광고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매일 제가 아침 학교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산타토이 광고가 나와요. 그 유명 래퍼가 촬영한 그 산타토이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오늘 그 장현진 대표님 참석하신다는 거 듣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이렇게 실제로 뵐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현준 대표님도 지금 우리 교육개혁은 지금 처음 만나시는데. 네네. 질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윤일구라고 돼 있는데 아이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AI 시대 인재 양성을 하면서 수학과학 중요성들도 지금 많이 부각이 돼 있고요. 주요 관점을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정보수학과학이 미래 기초 학문으로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소프트웨어 이 분야가 수학과학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토론자분께서 누가 대표로 나영욱 회장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뭐 글쎄요, 이제 수학과 과학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1, 2차 산업 시대는 이제 수학, 과학, 국영수 뭐 이제 그런 체제로 잘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뭐 저 영국 사례나 이제 일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미 저희 주변 선진국들이 다 이제 발빠르게 초중고 이제 정보 교육을 굉장히 이제 강화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와 AI를 그 초중고 커리큘럼에 다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근데 뭐 초중고에 이제 소위 뭐 시수 차수라고 차수인가요? 차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 정해진 차시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이제 주요 과목들의 뭐 시수가 조금 더 줄어들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명한 어떤 뭐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학 과학 과목에서도 뭐 보니까 이제 AI 융합 뭐 이런 교육들은 수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AI를 활용할까 뭐 그런 것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어프로치도 이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AI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뭐 행렬 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고등학교 수학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AI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벡터나 행렬 연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기존 과목에 포함되도록 한다든지 뭐 과학 실험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뭐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교과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융합적인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수학과학도 조금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앞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과 알고리즘 논리적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기초적인 과목은 시수는 적어도 두세 배 이상 늘려야 되고 그 탄탄한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과목별로도 좀 AI 융합 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입시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제 수학과학처럼 입시 과목으로 이것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분께서 이재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처럼 그 입시 열기가 높은 나라에서는 입시에 그 수학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면은 뭐 효과가 확실히 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정보 교과가 정식 교과화되면 자연스럽게 입시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은 정보 교과가 고등학교 단위에서 독립하고 필수 교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캐리스 AI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기초교육은 초중고에서 기본교육은 고등학교, 융합교육은 기초 융합, 기본 융합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교육, 융합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교육과 융합교육을 구분해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중에 의견을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 따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따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토론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얹자면은 저는 이 정보교육 측면에서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즉각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우는 기초 이론들이 실제 어떤 프랙티컬한 사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데 만약에 기초와 기본과 융합을 학교별로 학년별로 나뉘면은 사실 그 기초 교육이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나눴을 때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내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 내가 배우고 있는 물리가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지금 인공지능의 기초적 개념들이 결국에 실제 사례로 그리고 내가 그걸 적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실제 학교 현장은 특히 중고등학교는 교과 교육 과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융합이라는 것은 그 교과 간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합교육 장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인공지능 기초 또는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가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그 교과의 어떤 교육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융합을 시도하고 또 실제적인 어떤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입니다. 네, 장 대표님, 정웅열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싶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정보교육 확대 교육과정 개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